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1월 24일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뚜렷한 추세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승세,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라는 것이고, 두 후보의 격차가 최근 열흘 사이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19일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4개를 살펴보면 이런 동일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4개 중에서 좀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한개 기관을 제외하고, 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PNR,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죠. 자, 이 3개 기관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가 이 같은 동일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시면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1위이기는 합니다. 윤석열 44.1%, 그리고 이재명 후보 37%입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7.1%포인트인데, 자, 지난주 9.8%포인트에서 줄어들었죠. 9.8에서 지금 7.1%포인트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양자 대결에서도 격차가 줄어들었는데, 자, 양자 대결을 가상했을 때, 자, 윤석열 후보 48.9%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39.3%인데, 자, 이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지난 10일 13%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릿수 격차가 9.6%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에서 추세죠. 최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리얼미터, 그리고 PNR, KSOI, 이 최근 발표된 3개 여론조사가 동일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제자리 걸음 내지는 하락세,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아주 무서운 속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후보의 격차가 아주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말에 발표될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 개괄적으로 한 번만 더 살펴보시면, 자, 표를 보시죠. 윤석열 44.1%, 이재명 37%입니다. 나머지 후보들 보시면 심상정 3.8%, 안철수 4.0%, 그리고 김동연 1.1% 순입니다. 자, 나머지 2개 여론조사 업체 그 조사 결과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론조사 업체 PNR이 지난 19에서 20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윤석열 46.5%, 이재명 36.7%입니다. 문제는 두 후보의 격차인데, 자, 지금 9.8%포인트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주에는 이 차이가 16.1%포인트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16.1에서 9.8%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40.0%, 이재명 39.5%로 0.5%포인트 차 아주 초접전입니다. 자, 이 KSOI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조사 방식을 두고 좀 말이 많은데, 자, 어쨌든 한번 보시면, 자, 윤석열 후보가 전주에 비해서 5.6%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무려 7.1% 폭등하면서 양자 간 격차가 13.2%포인트에서 0.5% 이 차이로 좁혀졌다라는 것이죠. 자, 조사 기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들쭉날쭉한 모양새이지만 우리가 이 추세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답보 상태 내지는 하락세, 이재명 후보 아주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차이는 뭘까요? 저는 최근 일주일 내지 열흘 사이의 이 두 캠프의 모습 속에서 답이 다 나온다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후보 캠프를 보고 있으면
뭐 아주 답보 상태죠. 물론 캠프 자체가 지금 아주 완성되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김종인 리스크 때문에 아주 발목이 잡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체되어 있고 답보 상태이고 참 답답한 모습,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뭔가 아주 느슨해진 이런 모습의 이미지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후보 캠프를 보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그 안에서 뭐 사고를 칠지언정 아주 다이나믹하고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이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죠. 최근 이재명 후보 모습 제가 좀 지켜봤는데 어제도 YTN 그 방송에 출연해서 긴 시간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확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게 쇼다라고 비판하는 분도 많고 저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지만 그게 쇼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변화된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말투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좀 내가 뭘 잘못했어. 특히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는 책임질 게 없다. 이게 나의 최대의 치적이다라고 뭔가 자랑하던 모습에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아주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나의 이런 태도 자체가 참 잘못됐었구나. 아주 뼈저리게 반성한다. 굉장히 사과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람의 말투나 태도도 기존의 오만한 모습을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아주 변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뿐 아니라 굉장히 기동성 있게 움직입니다. 지금 선대위도 아주 비대했던 선대위를 아주 해체하고 완전히 개편을 했는데 첫 번째 그 선대위 회의에서 청년들을 전면에 앞세웠습니다. 그게 연출이나 그냥 하나의 이미지 쇼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아주 바뀐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그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홍준표 의원을 벤치마킹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청년들과 소통하는 이런 채널을 아주 늘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처럼 직접 SNS 또는 각종 커뮤니티 또 각종 네이버나 다음 카페 직접 들어가서 본인이 댓글을 달고 직접 2030 세대들과 직접 소통하는 이런 채널을 아주 늘리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최근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는 이런 절박함에서 나온 변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입니다. 자, 야당은 아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김종인 잡으려고 온통 거기에 매여서 지금 하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 김종인 리스크가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아니, 참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구태 중에 구태, 이 김종인이란 인물에게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이준석 대표부터 또 이 윤석열 후보부터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빨리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이 추세가 대세로 굳어지면 참 내년 대선도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참 이런 걱정이 드네요. 지금 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야당다운 절박함, 야당다운 뭔가 정권 교체를 향한 어떤 열망과 에너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